그 다음에 두 번째 관계대명사의 이슈 중에 하나가 계속적 용법과 제한적 용법이 되겠죠. 그죠? 이거 많이 여러분들이 공부했던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저는 이게 학창 시절이 생각나는데 네. 그냥 쉼표 넣으면은 계속적 용법이다. 그죠. 그리고 번역을 계속적으로 쭉 늘려서 그냥 그렇죠. 해라. 예, 이러고 예, 말았는데 예. 그게 뭔가 그렇죠. 그랬는데 예. 이거 오늘 좀 잘 좀 설명 좀 그렇습니다. 해주셔야 될 것 네, 같아요. 그래서 restrictive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계대명사의 성격이 되겠죠. 네. 어떻게 되냐면은 앞에 선행사가 나오고 네. 그 다음에 이제 관계대명사절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것이 네. 앞에 걸 꾸며주니까는 네. 이건 제한적 용법인데 네. 이렇게 쓰이지 않고 네. 어떻게 쓰이는 경우가 많냐면 또 제한적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쓰이는 경우가 있다라는 얘기죠. 그죠? 네. 네. 그런 경우에는 관계대명사 앞뒤로 해서 이렇게 커마를 찍어주는 겁니다. 그죠? 이거 많이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예전에 생각할 때 제한적 용법이란 말은 알겠어요. 대략. 근데 계속적이라는 게 뭘 계속한다는 그렇죠. 건지 아. 그거를 좀 알아서 우리 학습자들이 계속적 용법이 정말 필요할 때 잘 썼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어떤 의미를 가지고 네, 있는지를. 네, 네. 분명히 의미는 아주 다르거든요. 그렇죠. 예. 네. 같은 문장이라도 계속적으로 쓰였느냐 아니면 제한적으로 쓰였느냐 하는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죠? 네. 한번 그 예문을 가장 쉬운 거를 이제 일단 가지고 하나를 얘기하고 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1번의 A, B번의 차이를 한번 우리 이 교수님 설명해 보실까요? 자, 1번에 보니까는 일단 우리 화면을 보시면요. 특이하게 그 존 스미스라고 하는 사람 이름 앞에 너가 붙어 있다는 네. 게 하나 관찰이 되고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존 스미스가 후에 수식을 받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통계학 클래스에 있는 존 스미스라는 사람이 뭐 학생이겠죠. 천재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B번에는 덜을 뺐는데 네. 이번에는 이제 이상하다 이렇게 이거 표시를 굉장히 해놓으셨어요. 이상한 문제예요. 이건 안 돼요. 우리 우리 일반적으로 고유명사 앞에 정관사 붙입니까? 안 붙입니까? 그러니까 아까 그 말씀을 드린 게 이게 이제 혼동이 될 수 있다. 그렇죠. 이게 무슨 소리일까? 정관사 앞에 사람 이름 앞에 어떻게 더가 붙어? 그렇죠. 근데 왜 11번은 맞아? A가 1번에 A가 왜 맞아? 1번에 B는 관사가 없으니까 이게 맞는 거지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지만 이것을 여러분이 잘 이해해야지 네. 제한적 용법과 계속적 용법을 이해하는 기초가 되어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 한번 보세요. 제한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여러 개 중에 하나로 지시하는 걸 거 아니에요. 그죠? 범위를 좁히는 거죠. 그렇죠. 예. 그렇죠. 예. 그러면은 애당초 하나뿐이 없는 것은 제한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니겠어, 그거는요. 애당초 하나가 있다면 그건 다 알고 있는 거죠. 아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면 1번의 A번의 의미는 뭐가 될까요? 아, 그러니까 1번은 제가 그냥 느낌이 이래요. 그 내 통계학 수업에 있는 딴 사람 말고 내 통계학 수업에 있는 그 존 말이야, 걔 말이야, 이렇게. 그런 의미도 될 수 있고 예. 존 스미스가 여러 사람일 수 있어요. 존 여러 스미스라고 사람이.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여러 사람이 있는데 네. 내 수업을 듣고 있는 존 스미스를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지금 겁니다. 동명이인 말씀하시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거예요. 예. 그러면 이게 가능하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여기에 너가 붙은 것은 예.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고유명사 앞에 덜을 붙이지 못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제한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 명 중에 한 명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중에 한 명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정관사 더의 쓰임과 여기 제한적 용법이 지금 서로 매칭이 잘 되는 거네요. 그러니까요. 그럼 없다고 생각하면 이건 그냥 한 사람이죠. 이건 무조건이요. 존 스미스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입니다. 이거는요. 영어로 얘기하면 아이덴티파이가 된 거죠. 그렇죠. 이미 누군지 알고 있는 건데 예. 그 중에서 내 통계 수업을 듣는 사람 존과 또 아닌 사람 존이 같은 사람이 동시에 두 가지를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거는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아이덴티파이가 됐는데 특정화 됐는데 네. 그거를 또 제한해서 또 특정을 할 필요가 있느냐? 하나도 없는 거죠. 예. 그죠? 그러면 특정을 안 해준다면 뭘 해줘야 되느냐? 그렇습니다. 그 문제가 발생하죠. 요것을 이해하자는 것이 바로 관계대명사의 계속적 용법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2번으로 옮기면 될 것 같아요. 네, 한번 볼까요? 예, 2번. 예. 아까는 예. 요 커마가 없었을 땐 틀린 문장이었죠. 그쵸. 커마를 넣었을 때 이것은 어떤 의미가 됩니까? 그러니까 아까 1B에 지금 화면에 보이지만 1B의 문장에서 카머를 넣는 순간 이건 정문이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예. 존 스미스는 이미 특정화된 정보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제한을 해줄 필요가 없는 예. 딱 예. 정해진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 존 스미스에 대해서 특정화하지 않았다는 것은 어떤 추가적인 부가적인 정보를 주는 그러니까는 것뿐이죠. 계속적 용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부가적 정보를 주는 겁니다. additional information을 주는 거예요. 예. 존 스미스가 있는데 걔가 내 수업을 듣거든. 걔 천재야. 이런 얘기입니다. 이거는요. 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거를 계속적 용법이라 그러지 않고 차라리 부가적 용법 그랬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요. 모르겠어요. 뭐, 그죠? 뭐 아무튼 예. 이름이 뭐든지 간에 네. 적어도 이런 문장의 뜻을 알자는 얘기입니다. 이거를 번역하는데 내 통계학 수업을 듣고 있는 존 스미스는 이렇게 번역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요. 아, 그 의미가 아니에요. 이거는요. 네. 그래서 존 스미스가 이미 규명이 됐고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내용을 그렇죠. 주자면은 걔는 너 존 스미스 누군지 알지? 알고 있는데 걔는 이 학생이야, 이 수업 그렇죠. 듣는 학생이야 네. 이렇게 계속 부가적 정보를 준다. 그렇기 네. 때문에 해석을 이렇게 하라 그래서 계속적 용법이라고 하지 않았나 싶어요. 저는요. 그렇게 따지면 예. 또 괜찮네요. 예. 예.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 의미를 여러분이 알라는 얘기입니다. 아, 자 여기까지 정리를 하면요. 우리가 보통 이제 쉽게 얘기해서 이 구두점 칸머가 보이지 않는 제한적 용법은 아이덴티파이를 해주는 느낌이 좀 있고 칸머가 있는 거는 계속 내리쳐서 번역한다 이렇게 많이 알고 있는 거는 규명된 정보에 대해서 MP에 대해서 어떤 그 additional information 부가적 정보를 주는 거다. 예. 자 정확하게 알고 써야 되겠네요. 예. 그러면 다음 이제 세 번째 나와 있는 문장을 가지고 네. 이 차이가 네. 계속적 용법이죠. A번은요. 네. B번은 제한적 용법입니다. 네. 우리 같은데 학생들은 칸머만. 예. 우리 학생들은 이걸 읽고 나서 차이가 없다라고 얘기하면 안 되겠지, 그죠? 네. 분명한 차이가 있어야 될 겁니다. 네. 한번 우리 학생들 한번 먼저 생각을 해보세요. 이 차이가 뭐가 될까 하는 거를. 우리 교수님께서 아주 멋지게 한번 해석해. 자 우리 3번에 보면은 예. 이제 내 친구가 있어요. 이제 이거는 이미 어떤 뭐 앞에 뭐 대화가 됐건 글이 됐건 뭐가 됐건 내 친구가 규명이 된 상태예요. 그래서 이제 듣는 사람도 내 친구에 대해서는 그렇죠. 알 것 같아요. 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정보 하나를 더 추가해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걔는 말이야 Japanese야. 그렇죠. 예, 걔가 온다네. 네. 예, 이런 얘기고. 그렇죠. B번은 이제 my friend라고 하는 것을 규명을 해줘야 이 대화가 성립이 되는 그렇죠. 그런 상황이죠. 예, 예. 그럼 어떤 말이 되겠습니까? 그러면은 이제 내 친구 이제 뭐 다른 국적이 아니라 이제 Japanese의 친구가 그렇죠. 이렇게 중국 온다. 친구 말고 예. 일본 친구가 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거는요. 예, 그런 말이 그죠? 되겠죠. 예. 그러니까는 A번은 뭡니까? Who is Japanese라고 하는 것이 부가적인 정보죠. 네. 그러니까 내 친구가 있는데 일본 사람이고 지금 오는 거야 하는 얘기가 되는 예. 거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by the way, 뭐 she is Japanese 그렇죠. 뭐 이런 거 네, 그렇죠. 네. 예. 근데 B번은 어떤 거냐면은 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다른 나라 사람이 아니라 일본 사람인 친구가 오는 거야. 그러니까 not my friend who is Chinese 요런 개념. 예. 이해가 될 수 있겠죠. 그렇죠. 어떻게 되는지를. 네. 그래서 아주 미세한 차이 같지만은 자세히 보면은 큰 차이입니다. 이거는 그렇네요. 미세한 차이가 아니라 의미 자체가 다른 거죠. 네, 네, 네. 그죠? 네. 그러니까 A번은 identify 돼 있는 friend에 대한 부가적 정보, B번은 identify를 해줘야 되는 그쵸. 그런 경우. 그러니까 A번 같은 경우에 my friend who is Japanese 했을 경우에 계속적으로 했다면은 여긴 다른 나라 국적이라고 하는 건 관여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죠? 예. 내 친구가 있는데 걔 일본 사람이거든. 네. 걔 중국 사람이 아니라 일본 사람이거든이란 뜻은 없습니다. 여기에는요. 그렇죠. 예. 내 친구가 있는데 걔 일본 사람이거든. 근데 지금 오고 있어라는 얘기고 B번에 있는 문장은 일본 사람이 아니 중국 사람 혹은 다른 나라 사람이 아니라 일본인 친구가 오고 있습니다. 이거는요. 네. 자, 그 의미를 조금 이 4번을 통해서 좀 더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거 아주 훨씬 더 3번보다는요. 네. 클리어한 그러한 문장 차이가 되겠네요. 네. 우리 학생들이 먼저 한번 4번의 A번 문장, B번 문장을 보시고 네. 한번 느낌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되는지를. 구조적으로는 뭐 커마가 있고 없고 그죠? 금세 네. 보일 거예요. 네. 우리 한번 또 교수님께서 네. 또 멋지게 한번 설명 저는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예. 일단 A하고 B번엔 내 형제의 숫자가 좀 달라질 것 같은데. 그것도 다를 수 있죠. 그렇죠. 예. 지금 A번은 이제 부가적인 정보잖아요. 예. 그러니까 저기 브라더가 있어. 그렇죠? 한 명이라는 얘기죠. 예. 근데 부가적 정보를 주면 서울에 살아. 근데 결혼을 해. 이 그렇죠. 얘기인데. 근데 지금 B번은 다른 브라더가 아니라 그렇죠. 서울에 사는 브라더죠. 그렇죠. 그렇다는 얘기는 B번에선 내 형제가 복수로 있다라는 것을. 복수일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죠? 예. 그러니까 4번의 A번은 어떤 겁니까? 우리 형제가 하나 있는데 서울에 살거든 곧 결혼할 거야라는 얘기죠. 예. 그죠? 6월에 결혼할 거야. 예. 서울에 살고 있는 우리 형제 중에 한 예를 들어서 사람. 부산이 아니라 그렇죠. 서울이다.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여기는 다른 곳에 형제가 여러 명일 수도 있는 거예요. 다른 곳에 살 수 있는 사람들. 그렇죠. 그죠? 예. 그러니까 다른 곳이 아니라 서울에 살고 있는 형제라는 얘기죠. 네. 예. 그러니까는
다른 곳에도 누가 살고 있다 그러니까는 my brother는 몇 명이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예. 이거는 그게 아니죠. 우리 형제가 하나 있잖아. 걔 서울에 사는데 6월에 결혼할 거야. 예. 이거는 지금 교수님이 얘기했지만은 한 명을 이야기할 수 있고, 그렇죠. 이거는 분명히 한 명보다도 더 많은 것을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죠. 물론 한 명일 수도 있고. 한 명일 수도 예, 있겠지만은, 예. 그렇죠. 예. 그죠? 예. 자, 우리가 그냥 막연하게 칸머가 있냐 없냐 이 차이가 생각보다는 굉장히 큰 의미의 차이를 예, 가지고 오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결정적으로 문법적인 차이를 가져다 주는 것은 다음 5번에 있는 문장입니다. 네. 우리 교수님이 이걸 가지고 한번 설명을 해보시죠. A번은 한번 우리 같이 화면을 보시는 우리 분들 같이 보시면은 번역을 어떻게 하려면 하겠죠. 근데 하는데 뭔가 모순이 돼요. 왜냐하면 어떤 학생이라도 있어. 근데 페즈가 뭐죠? 이거 빨간 모자 그건가요? 저기 터키 사람들이 쓴 이렇게 생긴 모자입니다. 예. 근데 그거를 써. 그러면 선생님이 돼. 이게 뭐 번역이 좀 안 될 것 같은 느낌인데. 근데 B번은 좌우간 페즈만 쓰면 누구든 선생이야. 그런 느낌이 될 수 그렇죠. 있잖아요. 그게. 그러면 뭐 때문에 A번은 이상한 문장이 될까요? 뭐 때문에? 이걸 이제 논리적으로 풀어내려면 N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죠. 어떤 전체를 얘기하는 그런 개념인가요? N이나 혹은 every나 이런 단어들은 전체를 이야기하는 거죠. 예. 그죠? 그러면 이제 포괄적인 거를 얘기해 줘야 되니까는 정보가 막연하게 셀 수 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 정보를 좀 특정화해 주는 게 맞지 않나? 그렇죠. 그렇죠. 모든 사람들이 다 페즈를 쓰고 있고 그 사람들이 선생님이 돼. 이건 이상한 얘기죠. 그렇죠. 예. 그죠? 그렇기 때문에 선행사에 N이나 every와 같은 것이 쓰여 있을 때는 네. 계속적 용법을 쓰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의미가 이상해지니까. 이상하게 되는 거죠. 예. 모든 사람은 다 이렇게 하고 이렇게 된다라는 것은 말이 안 되겠죠. 그러니까 보편적인 거는 특정을 해 주어야 맞는 게 그렇죠. 된다. 제한을 가해줘야 되는 거죠. 제한을 그렇죠. 가해야 되는 예. 거죠. 그래서 any가 수식어로 쓰인 이 주어 선행사가 있는 경우에는 오히려 제한적 용법으로 범위를 정해줘야 그렇죠. 그 대화가 완성이 되는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있지만은 그 중에서 페즈를 쓰고 있는 학생만이 선생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요. 그렇죠. 예. 그래서 선행사가 뭐냐에 따라서도 이렇게 계속적 용법을 쓰느냐 제한적 용법을 쓰느냐 하는 것이 문법성도 가를 수가 있고, 물론 이것이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실질적으로 우리 생활에서 나타나지 않는 거지 않습니까? 네,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거기 때문에 네. 틀리는 것이고, 네. 그것은 선행사 앞에 이런 식으로 지네릭한 것을 나타내주는 N이나 every가 왔을 때는 이 계속적 용법을 쓰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단순하게 이 문장을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려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 용법이다, 제한적 용법이다라고 하는 것이 문장에 쓰였을 때에 그 의미의 차이를 우리가 미세한 차이를 한번 알아보자는 의미입니다. 이것은요. 그죠? 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제한적 용법, 계속적 용법이라고 하는 것을 어떤 identifying이냐 아니면 additional information이냐의 차이에 따라서, 그러니까 아마 이걸 것 같아요. 계속적 용법을 언제 쓸까? 이걸 되게 궁금했을 것 같은데 예, 이미 규명된 정보에 대해서 부가적으로 줄 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화면에 보이는 5번처럼 막연히 뭐 N이나 every를 포함한 선행사의 경우는 제한적 용법으로만 쓴다. 이렇게 규정해서 외우기보다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그렇죠.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거는 5번 문장은요, 아까 우리가 존 스미스 나온 문장하고는 전혀 다른 문장, 완전히 반대의 문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죠. 그죠? 그렇죠. 이거는 이미 정해져 있는 거죠. 근데 또 정할 필요가 없잖아요. 정할 필요 없죠. 그러면 이때는 뭘 써야 됩니까? 계속적 용법을 쓰지 말고 계속적 용법을 써야 되는 것이고, 그렇죠. 이거는 정해져 있는 겁니까? 안 정해져 있는 겁니까? 그렇죠. 안 정해진 거죠. 정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제한적 용법을 쓰라는 얘기입니다. 네, 그 마지막에 그 설명이 굉장히 이해하기 쉬웠는데요.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제한적 용법, 계속적 용법에 대해서 좀 더 확실하게 한번 공부를 해보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